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안녕하세요. 윤명철의 역사대학의 윤명철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는 고구려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하나로서 유라시아 지역을 쭉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라시아에 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때로는 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인 이야기 제1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제목은 바로 고구려는 왜 탄생하였는가, 고구려는 즉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에 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고구려인 이야기, 즉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은 인간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런 명제들을 갖고 논리를 전개시켜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비중을 두는 부분은 바로 역사학은 인간학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그 나라를 이루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한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는 큰 단위 속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거든요. 한 개체적 존재,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가나 사회 구성원이 되면은 그 집단의 목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은, 즉 고구려란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즉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랬을 경우에 그들의 세계관, 국가관, 사회관, 그리고 인간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 또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볼 때는 대부분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조선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을 논할 때도 주로 조선 사람들이, 조선시대 학자들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지만은 꼭 조선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민족성이라든가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당시 때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구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사학자이만치 사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비록 이것이 고구려와 적이 되는 또는 고구려의 비하가 되는 중국의 역사에 나오는 기록이지만 역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대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삼국지라는 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책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죠. 그랬을 경우에 삼국지의 위지의 동의전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의 고대 민족 국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구려이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 삼국시대 때 북쪽에 있었던 위나라, 남쪽에 있었던 오나라, 이 두 개의 국가가 활발하게 교류한 것은 고구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서에 많이 고구려에 관한 기록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오세에도 고구려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서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부터 점차 그리고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이런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만하고 방자하다는 것은 우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자의식이 강했다. 흔히 말해서 중국 사람들 아니면 삼국시대 사람들 아니면 위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보다 고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이런 문장을 쓴 것이 아닌가 추론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행보개추라, 즉 다니고 걷는 것이 다 달리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고구려 사람들이 보통 걸을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꼭 달리는 것처럼 걷는다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이 또 나오는데요. 훨씬 뒤에 나온 책이지만 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수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걸어간다. 제가 이 두 가지의 기록을 갖고 학생들에게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나와 똑같다. 저는 일반적으로 길을 걸을 때 손을 흔들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꼭 달리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리적 특성입니다. 즉 생물학적 본능이고 특성이기도 한데요. 다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특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조선의 양반들은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 것을 덕으로 삼고 그것을 예로 삼았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중국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것이 다 달리는 것 같다. 아니면은 손을 흔들면서 걸어간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조금 전 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책이 후한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후한서에 보게 되면은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고구려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흉해, 그리고 급해, 그리고 기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을 잘하고 남을 빼앗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체력이 좋아서 싸움도 잘하고, 또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약탈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 가지고 원래 우리 민족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성격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쟁과 관련한 특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삼국지에 똑같이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어른이 되면은 수의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수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죽을 때 입는 옷입니다. 이런 기록이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자세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그런 자세로서 국가에 봉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를 제가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free wil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free will이 매우 강하다.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늘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 적이 오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는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통일신라? 물론 통일신라도 일부는 계승을 했죠. 그러나 고구려를 정식으로 계승한 나라는 발해인데요. 발해를 쓰러뜨린 거란족이 쓴 거란국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인 발해 당일호다. 즉 3명의 발해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 마리의 호랑이를 당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 용맹스러운 거란인들도 발해인들을 극찬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발해 사람 3명이 모이면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대 우리 민족이 가지는 기백과 힘과 그리고 용기와 그 다음에 의지로 점철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랬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달리, 그리고 조선시대 때와 달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21세기 특히 현재 나약해진 한국사회, 기운을 잃어버린 한국사회에 새로운 힘을 불어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년을